제가 아까 했던 말 중에 그 유형별로 지금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유형별 자체 공부 방법에 대한 오류를 지적한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유형별로 내가 접근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틀린다라고 착각하는 거를 막자라는 뜻이에요.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가 좋냐면 여러분들 왜 3학년 가서 달달 매달 모의고사가 있는지 아시죠? 그죠? 그때 가서 유형별로 접근하라는 소리예요. 그죠? 지금은 뭐 3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4달에 한 번. 4, 3, 12, 3, 그죠? 3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형별 접근보다는 영어 해석 자체에 대한, 그죠? 이해도 자체에 대한 것이 문제가 돼서 문제가 안 풀릴 때가 많다. 이제 그런 걸 지적한 거고, 이미 내가 뭐 해석 자체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다, 난 유형이 더 중요하다 라는 사람들은 유형을 풀어야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현재로서 2학년, 1학년이 맞춰진 이 현재 상황에서는 단어와 해석, 지문에 대한 소재 파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조금 핵심이냐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흐름하고 순서 삽입, 그죠? 순서 삽입 쪽은 거시적, 미시적인 단서가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기가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일단 leader가 나왔으니까, 그죠? 일단 2개 이상은, 앞에 있는 명사가 2개는 나와야 둘 다 아니다라는 완전 부정을 할 수 있죠. 리더는 둘 다 아니다니까, 둘 다를 알아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죠. 이 둘 다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못 찾았는데 정답을 찍은 것은 안 푼 거죠, 문제를. 문제를 안 풀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둘 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aware라는 게 나오잖아요. 인식하는 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을 둘 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적어도 이 명사 2개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져야 될 단서죠. When it comes to는 about이니까 이것에 대한 팩트를, when it comes to는 about인데 여기서는 뜻이 약간 이렇게 쓰여 있네요. 뭐뭐에 관한, 그죠? When it comes to unmarked,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 대한 이러한 사실. 그러면 여기서는 this도 나와야 되잖아요. 단서가 너무 많네요. 여기는 풀어야 될 단서가 this도 알아야 되잖아요. this. 근데 이것도 this가 횡단보도. 이 횡단보도에 대한 그것도 unmarked 된 거. 이거 문제 풀면 끝이죠. 이 2개 찾으면, 요 2개, 요 2 정보를 찾으면 이건 정답의 끝입니다. 여기 단서 부분까지 이해 가셨으면 오오 한번 쳐주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 단서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단서는 알고 들어가야죠. 다 하셨죠? 수윤이까지만, 나머지는 윤서, 현정이 오케이? 나머지는 진성, 태우, 한 명이 또 튀겨져 나갔네. 진성, 태우까지만 하고 누가 나갔습니까? 아, 저기가 빠졌군요. 지훈이가 빠졌군요. 지훈이.
지훈아, 지훈씨, 지훈이 들리시나요? 지훈아, 들어와. 자, 그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찾았던 이 단서만 찾으러 내려가가지고 정답을 찾는 방법도 있죠. 그럼 좀 빠르겠죠. 근데 여기 이제 대충 여기 해석을 조금 해볼게요. 이건 소재도 좀 중요하니까. 이건 심리학이든 아니면 교통에 관련된 어떤 심리학이잖아요. 도시계획. 여러분들 이과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도시계획과도 요즘은 공무원 중에 하나인데, 도시계획은 무슨 서울시립대가 좀 유명하다는 말이 많이 있죠. 왜냐면 아무래도 시립이 서울시가 지은 대학이니까 거기서 도시계획학과가 조금 경쟁률이 높죠. 자, 연구 결과를 말해주고 있죠. 연구 결과,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 yield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죠. yield의 세 가지 뜻은 좀 알아야 됩니다. yield의 세 가지 뜻. 잠깐만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녹화 중이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지금 녹화가, 배터리가 없어서 튕겨져 나갔나봐요. 자, yield가 일단은 여러분들 생산, 어떤 결과, 도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내보내는 거. 이렇게 툭, yield. 어떤 결과가 나오다. 그 결과가 나오는 게, 그죠? 그러니까 결과물을 낸 거, 이게 양보. 그러니까 자신이 앞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결과물을 도출해주는, 남을 먼저 밖으로 빼주는 이런 느낌의 양보고, 그 양보가 심해지면, 그죠? 양보가 심해지면 손해를 보죠. 지다, 굴복하다.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주고, 양보하고, 굴복하고. 여기서는 이게 양보의 뜻으로 쓰였겠죠. pedestrian, 이 패드가 발이니까 발로, 우리 페디큐어라 그러잖아요. 페디큐어. 발가락, 발로 걸어다니는 보행자에게, 자, 횡단보도입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선이 그어져 있는 횡단보도에서 더 양보를 한대요. 뭐 그건 당연한 거죠. 표시된 횡단보도, 여기에서 훨씬 더 양보를 많이 한다. 뭐 당연한 거겠죠? 표시 안 된 애보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의 상식, 너무 상식이잖아요. 너무 상식이잖아요. 이러지 않을 거라고요. 이러지 않을 거니까 우리 아까 위에서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unmarked가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상식하고는 조금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왜냐면 저는 지금 추측을 하는 게, 지금 내가 지금 guessing을 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글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unmarked가 나왔으니까, 그죠? 표시가 된 횡단보도에서 더 많이 양보한다는 것은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문장 순서 삽입에 이 단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뭐뭐 했듯이 일부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that does not necessarily 여기서의 that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죠. 이거 더 많이 양보합니다라는 요것 자체 이게 필수적으로 make things safer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부분부정이죠. 필수적으로 아닙니다 하시면 안 되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아닌 게 아닙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부분부정.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표시된 횡단보도에서 양보를 할 기회가 더 많은데 여기서 양보를 더 많이 해줬다라는 의미 자체가 여기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이 부분이 나온 거겠네. 그죠? 그래서 그들이니까 여기서 그들은 얘기했죠. 얘네들이 비교를 한번 해봤대요. 이러이러한 방식. 보행자가 이거 하는 방식. 건너는 방식. 보스니까 이 방식 내가 그냥 편의상 A라고 할게요. B. A에서 건너보고 B에서 건너는 방식을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이게 결과잖아요. 지금 결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결과잖아요. 결과. 여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결과. 그 결과 사람들은 여기에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뭐 하는 경향이 있더라? Look, both ways. 쉽게 말하면 여기 표시 안 된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은 더 집중합니다. 더 조심하게 되죠. 더 조심하는 경향이 있더라. 보행자 입장에서 그죠?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건널목을 건너면 당연히 불안하죠. 이게 오히려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뜻 아닐까? 안전할 수 있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여기는 아직 나의 추측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더 오래 기다리는 경향이 있고요. 어디를? get in the traffic이니까 차가 지나다니는 그 사이사이죠. 그리고 cross the road more quickly. 더 빨리. 이러한 것들이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더 안전하게. 이쪽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했다시피 neither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기에는 neither가 나오려면 보행자만 나왔잖아요. 지금 보행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직 부족하죠. 보행자가 한 명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요 neither가 나오려면 누구 하나를 더 찾아야 되죠. 들어오셨습니까? 누구 하나 더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 연구한 사람들이 보스 나왔다. 아이고 이제 속이 시원하다. A, M, B가 나왔네요. 보스는 완전 긍정이잖아요. 완전 긍정. 그러니까 A와 B. neither는 완전 부정이잖아요. 둘 다 모른다. 둘 다 more aware. 이러지 않을까라고 suspect, 의심했죠. suspect는 뭐뭐일 거라 의심하는 거죠. 뭐뭐이겠지라고 의심하는 거죠. doubt는 아닐 거라고 의심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일 것이다. 깨달았을 것이다. 더 알고 있을 것이다. 드라이버가 should yield. 보행자에게 마크에서는 당연히 드라이버가 해주겠지. 그러니까 더 안전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의심을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 좀 보시면 여기서의 보수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까 위에서 잠깐 보면 근데 사실은 둘 다 모른다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러한 사실. 양보를 더 해줘야 된다. 양보해줘야 된다. 양보해줘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걸 여기에서는 마크가 되어 있으면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마크가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니까 뭘로 이어지겠습니까?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트래픽 세이프티 롤을 이 법을 모르는 것, 이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더 굿띵이 돼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표시 안 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그죠? 운전자가 보행자를 양보해야 될 것이다라는 걸 더 모르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것도 약간 역설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기 때문에 보행자들은 근데 모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단횡단 사고도 운전자에게 조금 과실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게 모르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돼버린 거죠. 누구에게? 보행자 자체에게는. 왜냐하면 they do not know. 모르는 게 뭡니까? 자동차가 멈춰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무단횡단할 때는 더 빨리, 더 조심히, 양쪽을 더 살피고 이렇게 하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둘 다 모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cautiously. 이거는 아까 나왔던 거를 반복해 주는 거죠. 그와 반대로 우리가 표시되어 있는 곳을 건널 때는 보행자가 뭐 하는 경향이 생겨요? Unrealistic picture of their own safety. 자기 안전에 대해서 그죠? 현실적이지 않는 좀 비현실적인 상상을 하면서 길을 건너요. 자동차는 다 멈춰줄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사고 난 거 보면. 자, 요 부분 그 흐름 이해 가셨어요? 자, 이해 가셨으면 그 다음 번호로 넘어가 달라고 고고 한번 해주세요. 이거 정리 다 되셨습니까? 방금 말한 거?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심을 덜 하게 된다. 표시가 안 된 곳에서는 운전자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둘 다 이러한 사실. 그죠? 자동차 운전자가 마크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또 보행자를 우선시 해줘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모르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사실상 보행자에게는 오히려 낫더라. 여기까지 다 이해 가셨으면 고고. 자, 8번까지 했는데 9번도 지금 그 질문이 좀 나와서 9번 잠깐 하고 갈게요. 9번 어려워요. 9번이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이게 오답률이 이게 1위거든요. 9번은 오답률이 제일 높은데 질문이 한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 9번이. (9번) 오답률이 제일 높습니다. 45%입니다. 45%면 사실상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그죠? 뭐 아주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재가 너무 어렵거나 지금 순서는 제가 좀 글씨를 좀 줄일게요. 이게 좀 번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번호가 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자, 심리학에서의 연구원들이 준수하는 게 있습니다. 꼭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과학적 방법이에요. perform, 내가 행해야 할, 연구를 수행해야 될 방법, 과학적 방법을 따라야 돼요. 따라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방법은 이제 얘는 좀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죠. 과학적 방법이란 무엇에 도움이 되냐면 explain, 설명하거나 또는 예측하는 거죠. 근데 원래 심리학이라는 게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해주고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그냥 정의를 내려준 거니까 뭐 그래 크게 그냥 소재 정도? 소재? 아, 이게 심리학에 있어서의 연구원들이 따르는 과학적 방법인가 보다 정도로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뭔가 좀 어려운 임무다.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this라는 게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준 거죠. 스네일 또는 뭐 사운드 웨이브, 그죠? 무슨 뭐 여기 스네일은 무슨 뭐 생물학, 인간의 행동, 심리학을 연구하는 것이 이런 생물학이나 아니면 무슨 뭐 과학이죠. 사운드 웨이브, 뭐 그죠? 소리 음파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뭔가 문제점이니까 이거를 막 해결책으로 갈지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설명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뭐라는 거 설명? 그리고 나서 뭐 해결책으로 가던 해결을 하자로 가던 제가 이거 약간 좀 거시적인 방식을 좀 택했어요. 왜냐면 글이 너무 큼직큼직하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미시적으로 뭘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까지 우리 지금 문장 삽입은 그나마 전부 다 단서가 있었잖아요. 미시적 단서. 쉽게 말하면 뭐 this라든지 뭐 both라든지 neither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시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아, 어렵다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 뭔가 지적을 했잖아요. 문제 지적을 했잖아요.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해결책을 제시하던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런 거를 인식하자. 이것도 주장이에요. 이게 주장이에요, 주장. 이것도 주장이고. 자, 따라서 내 방식대로 해결합시다가 주장이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점을 우리 다 같이 인식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이게 왜 어려운지. 자, 설명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봤더니 but fo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석 잘해야겠죠.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죠. 단점이 나왔는데 벌써 해결책이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여기는 복수잖아요. 이러한 어려움이 요 앞에 나왔어야 되죠.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앞에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 설명. 그러면 이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좀 봐야겠죠. 얘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A번까지? 그러면 약간 이런 것도 요령입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B하고 C가 둘 다 마이너스인지 이 these difficulties라는 것 자체가 지금 벌써 이게 맨 마지막으로 갔을지 중간으로 갔을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B가 마이너스면 B 다음에 A예요. 만약에 C가 플러스면 정답은 10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B에 만약에 그 어려운 게 다 나오고 A가 이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당연히 C는 플러스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A가 해결책이니까 A가 맨 마지막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B하고 C가 전부 다 문제점, these difficulties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거시적인 흐름에 대한 단서가 아니라 여기는 약간 거시적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A가 플러스라는 게 확실하니까. 이 그림 이해 가세요? 이거 이해 가신 분? 실력자들의 모임. 누가 실력자들의 모임이란 소리예요? 아, 우리 여기 이 반이 다 실력자라고요? 아, 그렇죠. 다련아, 그 얘기죠? 다들 이렇게 너무 잘한다, 다들 실력. 그 얘기죠, 다련아? 예. 근데 실제로 문제 푼 거 보니까 진짜 다 잘 풀어요. 이거 이해 가세요, 이 그림? 내가 A가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오프. 페이오프는 뜻이 뭐죠? 페이오프. 남 빼고. 페이오프가 뜻이 뭡니까? 오프니까 전부 다 빚을 갚아 없애다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또는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힘든 일이 나중에 다 빚을 갚아줘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다죠. 페이오프는 내가 아까 서술형에서 숙제 내준 그 2보단에 보시면 이거 페이오프 나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100% 긍정이라는 걸 아시겠죠?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에는 다 페이오프 해준다. 그러면 결국에 이 그림 이해 가세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인 논리의 이거 뭐 논리라고 말하기도 좀 창피하네요. 쑥스럽네요. 논리적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 예상 가세요? A가 긍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뀔 거다. 플러스가 2개 나오냐 하나 나오냐의 차이인 거죠. 내가 지금 A는 확실히 알잖아요. 이거 이해 가신 분 55. 이거 다 이해 가시죠? 아니 3개밖에 없으니까 순서가. 주어진 문장 해석했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라고 벌써 A번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B번하고 C번의 순서만 봐도 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만 봐도 A 다음에 이 앞으로 속할지 아니면 A 뒤로 갈지가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조금 지우고 B하고 C의 방향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방향. 방향만 딱 봤더니 C번 딱 보세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지금 긍정인 것 같으세요? 부정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렵다 그랬잖아요. 주어진 문장이 어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게 지금 C번이 어려운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 도움이 된다 이 얘기입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거? C번.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직 감이 안 오세요? 자, 보세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단순히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냐면 그들이 being observed, 관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그 사실만으로도 여기서 simply는 only니까, just니까 이것만으로도 cause, 뭐를 유발합니까? 사람들이 behave, 행동을 다르게 합니다. 더 친절하게. 이게 좋은 점이에요, 나쁜 점이에요? 이게 심리학의 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좋은 점, 어려운 점이에요. 심리학적
과학에 대한 실험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행동이에요.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실제로 느낀 거를 해야 실험이 잘 나오는데 그냥 바람직할 거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라는 걸로 답을 하기 마련입니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예요. 이게 바로 실험이 심리학적 실험에 대한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답은 A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아, B 안 받네요. Often require compromise. 타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타협이라는 것이 손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일본어로 쓰였는데 여기서 타협이라는 뜻이 긍정일까 부정일까? 이게 중요하죠. 타협을 해야 됩니다. 타협. 이게 지금 긍정으로 쓰였을까 부정으로 쓰였을까? 예를 들면 testing behavior within laboratory. 자,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은 not이니까 natural setting.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실험의 좋은 점이에요, 나쁜 점이에요? 그리고 뭐 할 때도 있습니까? asking those readily available예요. readilly는 손쉽게죠. 쉽게. 쉽게 사용 가능한, 여기서 those는 those people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여기서의 목적어는 those고 목적 보호입니다. 여기가 심리학 실험의 어려운 점이에요. 심리학 시험에서의 쉬운 점이에요. 여기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A번에 해당합니까? C번에 해당합니까? 이 B가 이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B번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이거 지금 여기 이해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쉬운데? 이해 안 가면 다시 설명해 드려요, 이거? 이해 안 가? 안 가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이거 이해 가요, 안 가요? 대답이 없네, 다들. 이해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정리가 잘 안 돼? 얘들아, 이 B번이 나타내는 게 뭡니까? 심리학적 실험의 어려운 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입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좀 어렵나? 자, 그러면 제가 좀 나눠볼게요. A가 긍정이라는 거는 이해 가요? 아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for 이건 이해 가요? A번? A번이 긍정이란 건 이해 가요? 자, 그러면 C번이 부정이었던 것도 이해 가나요? 원래는 자기가 느낀 대로 true feeling을 말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 있죠? 그걸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시험 기간에 뭐 하고 싶죠? 라는 설문조사에 여러분들이 저 지금 게임만 하고 싶어요. 집에서 TV 누워서 자고 싶어요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심리 상태가 제대로 조사가 되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 있죠.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되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게 심리학 연구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겠어요? 아니면 과학적인 방법이겠어요? 좋은 점이겠어요? 이게 어려운 점이란 건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두 개 이해가요? A하고 B, A하고 C. A하고 C 어려운 점 맞아요. A와 C가 여기가 어려운 점이에요. 심리학에 있어서의 어려움. 여러분들 지금 요 맨 앞부분에 이 부분 자체가 이 글에서 가장 시작이에요. 여기가 요지예요. 여기가 요지. This is much more challenging.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는 훨씬 더 다른 연구보다 더 어렵습니다가 요지예요. 그러면 왜 어렵냐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근데 A번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A번 자체가 긍정이 돼버리니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건 아닙니까? 주어진 문장이 있고 어려움이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마지막에 가서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 이 A번이 그죠? 이 A번이 마지막에 나오거나 만약에 C번이나 B번 중에 긍정이 있다라고 친다면 A번 옆 뒤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죠? 부정이 가운데 분명히 껴 있어야 되는데 A번에서 말한 게 this이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개는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한 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에 두 개가 다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긍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내가 아까 표로 그려드린 거잖아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신 분 오오 동그라미. 주어진 문장이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어려움이 나와야 되는데 A번이 바로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어려움이 두 개는 나와야 될 거다. 그러면 그 두 개가 C하고 B 중에 한 개 소개가 됐을까? 아니면 하나에 두 개가 다 설명되고 A 나오고 나머지 B가 뒤로 갔을까? 그거는 읽어봐야 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순서가 이해 가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소재가 바뀌더라도 이런 순서를 나타내는 이 거시적인 방향은 똑같아요. 지금 소재가 심리학 연구인데 심리학 연구가 아니라 과학기술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과학기술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하면 가운데가 어려운 점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 어려움이 두 개로 나눠져 있냐? 아니면 하나에 두 개가 나오고 나머지 B는 이 A번과 똑같은 방향으로 긍정에 대한 이야기냐? 그렇게 하면 순서는 그냥 나뉘어져요. 이 나누는 방식 아시겠어요? 이게 좀 거시적으로 나눈 건데 이게 큰 그림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크게 거시적으로 그죠? 거시적인 내가 단서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거시적으로 이렇게 야 글은 이렇게 흘러가잖아 보통 이렇게.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심리학적 연구에다가 읽을 거리가 너무 많고 내가 소재가 익숙치 않을 때는 거시적인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선생님이 실제로 서도 수능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풀다가 특히나 37번 쪽 있죠. 그 뒤쪽 순서가 두 문제 나오잖아요. 36번, 37번인데 37번이 너무 어려워. 그럼 저도 그렇게 풀어요. 내용 특히나 저는 음악 같은 거 있죠. 음악이나 미술 쪽이 저게 좀 약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정말 어려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글이. 하지만 긍정, 부정은 나눌 수 있잖아요, 저희가. 긍부정은,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정확성은 내가 떨어지지만 이게 지금 이 소재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모차르트가 나왔다고 치자. 그 모차르트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나오면 저도 못 알아먹어요. 무슨 왈츠곡은 4분의 3박자고 무슨 뭐는 뭔데 이 사람의 음악은 이렇게 말하면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적어도 이 사람이 말하고 하는 방향이 모차르트에 대한 업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냐 부정적 이야기냐는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문제를 이런 식으로 긍부정으로 나누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중에 오늘이 하나가 이렇게 걸린 거예요. 조금 이해 가셨을까요? 그러면 챌린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A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다 나왔으니까 빨리 B하고 C의 방향을 좀 보자. 그러면 B를 한번 해석을 이제 해봅시다. 이제 남은 것은 B와 C의 방향이란 거 동의하세요? B와 C의 방향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시겠어요? B와 C의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B와 C의 방향만 잡으면 돼요. 벌써 여기서 it이라는 게 뭘 가리키는지 잡아야 되죠, 이거는. 이거는 잡아야 되죠. 근데 지금 답이, 느낌으로 봤을 때 이 it이 여러분들 주어진 문장이겠어요? 쓰이겠어요?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찍어보세요, 한번. It often requires compromise. 여기서 말한 it이 주어진 문장이었겠어요? 아니면 C의 끝부분이겠어요? 이거 주어진 문장이에요. 답 끝났어요. 답이 끝났어요. 주어진 문장 다음에 B번이고요. 그 다음에 A번이 뒤로 이 C번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C만 찾으면 돼요. C만. 근데 우리 아까 C는 찾았잖아요. C는 아까 여러분이 대답했잖아요. 어디였어요? 플러스였어요? 마이너스였어요? 아까 C는 플러스였어요? 마이너스였어요? 아까 C 했잖아요. C 플러스였어요? 마이너스였어요? 아까 마이너스라고 대답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 순서 어떻게 돼요? 주어진 문장 다음에 B번이 마이너스였고 B번이 아까 it이었죠, it. it으로 시작하는 마이너스였죠. 여기하고 바로 이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C번이 마이너스였으니까 C번이 여기 붙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는 없어요. 얘만 플러스예요, 얘만. 답은 나왔어요, 사실. 답은 나왔는데 확인은 해봅시다. 이게 바로 문장 삽입에 비해서 순서가 정답률이 높은 이유예요. 이해 가셨어요? 순서가 정답률이 높은 이유가 이거예요. 한번 볼게요. 얘는 컴프로마이스 타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의 타협은 방금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려운 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이 타협이라는 게 마이너스 좀 부정적 개념으로 쓰인 거죠. 타협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적당히야 그냥 이번 실험은 이렇게 하자.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구리에서 유명한 대학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튼 구리에서 유명한 대학이 구리 시민들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합니다. 뭐 지하철 공사에 대한 의식 조사. 의식 조사를 하면 사실상 이 주변 사람들 탐문하면서 돌아다녀야 되지 않아요? 여기 막 QEM 학원 여기 수강생들도 와서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연구 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필드에 나와서 이 구리시 인창동 지역을 돌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연구소에서 해버려요. 이렇게 자연적인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웨더되는 낫이니까. 이거 전치사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묶으라고. 이거 하지 않고예요. 이거라기보다는 이 뜻은 안 하고 이 뜻이에요. 실제로 자연적인 배경은 고려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해버려요. 이게 안 좋은 점이란 말이에요. 안 좋은 점. 타협하고 사는 거. 그리고 도우스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이거 해달라고 부탁을 해버립니다. 자기 지인한테. 사이칼러지 스튜던트예요. 심리학. 아니 구리 시내 구리역 지하철역 공사를 왜 자기네 학과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냐고. 이해 가요? 이게 안 좋은 점이란 말이에요. 심리학 학생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아주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한테 참여 좀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rather than 뭐 하지 않고 실제로 collecting the data from true cross section. cross section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 마우스가 궁금해. 이 속을 들여다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우스의 단면을 잘라야죠.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봐야 진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크로스 섹션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핸드폰의 안이 너무 궁금하면 이거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겠다라는 게 크로스 섹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이란 소리예요. 핵심. 실제의 내부를 말해요. 내부. 실제의 진실된 내부로부터의 데이터. 쉽게 말하면 구리역 근처에 사는 그 구리역 근처에 사는 실제 인근 주민들이 크로스 섹션이에요. 그 실제 크로스 섹션으로부터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그냥 그죠? 이 학생들한테 야 좀 네가 좀 대신 좀 설문지 좀 써줘라. 아 인창동 돌아다니려니까 절로 춥고 막 못하겠어. 이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면 오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란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C는 아까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어떻게 돼요? B, C,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나쁜 점에도 불구하고. 이해 가셨어요? 이 population이라는 것은 개체군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질문할 집단. 그 질문을 해야 될 population. 그러니까 여기서의 population은 이 인창동 주민, 인근 주민들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great cleverness to conceive. 생각을 품다죠. measures, 수단. 뭐 할? tap into는 use. 무엇을? what people are thinking. 무엇을 생각할지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걸 나쁜 말로 하면 잔머리예요. 잔머리. 왜? 어려움이 있으니까 타협할 수 있다라는 방안이라는 게 야 그냥 대신에 이걸로 하자. 잔머리. 이해 가셨나요? 뭐 하지도 않고 without altering their thinking. 그들의 생각에 바꾸지 않으면서 여기서의 그들이라는 것은 실제 인근 주민이죠. 예를 들면 실제 인근 주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을 생각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이게.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이것 다음에 B 다음에 C가 확실한지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Knowing they are being observed. 그들이 지금 관찰의 대상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뭐를 유발해요? 사람들이 behave differently 합니다. 그러면 differently 하지 않게끔 한다는 이 단어가 어디 나왔었어요? 여기 나왔었어요. 결국엔 C가 B에 대한 뭐였던 거예요? 설명이었죠, 설명. 그 진짜 실험 대상자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이걸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알기만 알아도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실험의 어려운 점이에요. B와 C에. 그러니까 마지막 A로 가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러한 모든 어려움. B와 C에서 나왔던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적 방법을 씀으로써의 보상, 이익은 결국에 뭐다? 그 연구 결과가
replicable. replicate이라는 것은 반복이 가능하다. 즉 뭐다? 너가 만약에 똑같은 실험을 하게 되어도 똑같은 프로시저를 따르기만 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쉽게 말하면 이런 반복이 가능한 좀 체계적인 게 생긴다. 이런 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9번 해설, 9번 전체적인 내용 아시겠는 분? 9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가 가신 분들은 고고. 그러면 잠깐만, 그럼 끝인가요? 내가 아까 몇 번 더 해준다고 그랬죠? 5번, 4번을 안 했죠, 지금. 자, 4시 15분이 됐는데. 네, 끝입니다. 네, 현정이가 수업을 끝내달라고. 네, 여기까지 해서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주에 이 4번, 5번 문제 괜찮은 문제죠. 4번, 5번, 2번, 4번, 5번은 지금 제가 4번은 어법이고 5번은 어휘다 보니까 요지만 가지고 설명을 못 하겠네요. 요지만을 가지고 설명을 못 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4번, 5번을 좀 풀어드리고요. 여기 지금 3번이 살짝 질문이 왔는데 3번은 여기만 풀면 정답이에요. 여기가 요지예요. 애완견을 가진 사람들은 인식되어집니다. 뭐로써? 사회적으로 매력적이게 느껴지네요 했으니까 이 글의 요지는 동반하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와 친근감을 높인다가 끝이에요. 5번하고 4번은 다음 시간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